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의 기운이 완연한 이때 조금은 철 지난 듯한 공포영화 한 편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장난이 아닙니다. 네, 때는 1971년도입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고요. 페론 가족이 꿈에 그리던 어떤 큰 저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근데 어쨌건 이사 온 그 기쁨도 잠시고 그 첫날부터 그 부부와 그리고 무려 5명의 딸들에게 뭔가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다리를 잡아채이는 딸, 그리고 새벽 3시 7분에 갑자기 시계가 멈춰버립니다. 또 밤마다 들리는 쿵쿵대는 소리까지. 결국 이들은 초자연 현상 전문가인 에드 워렌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 집과 얽혀있는 끔찍한 과거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악령과의 사투가 시작되는데요. 과연 이 악령의 정체는 무엇이고 도대체 왜 페론 가족을 노리는 걸까요? 영화 컨저링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개봉 당시부터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았던 것이 쉽게 해서 우리가 고정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무서운 장면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펼쳐지지 않는데. 네. 그래서 많은 평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서운 장면이 없는데 무섭다. 네. 이게 무슨 평가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게 포스터에 써 있어요. 메인 카피입니다. 그런데 낚이시면 안 됩니다. 무서운 장면이 없다니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코드가 다르지만 굉장히 무서운 장면들이 있고요. Girls, it's way past your bedtime. 다만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공포영화를 상상할 때 무슨 슬래셔 무비라든지 스플래터 무비라든지 이래서 잔인한 이런 장면이 없다는 뜻이겠죠. 오우, 소름 돋아요. 글쎄 말이에요. 긴팔 입고 오길 잘했어요. 네. 일종의 그 어컬트 무비의 어떤 전형적인 공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미티빌 호러라든지 패러널 액티비티 같은 영화들이 바로 이런 전적으로서 이제 거론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컬트 무비 하면 그 효시에 해당하는 원조에 해당하는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엑소시스트인데. 그렇죠. 올해 또 엑소시스트가 딱 40주년째입니다. 네, 그 어컬트 무비 장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한 40여 년쯤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엑소시스트에서 나오는 것들의 상당 그 모티브가 이미 컨저링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죠. 감독이 제임스 완이에요. 이분이 바로 전 세계를 톱질로 공포에 몰아넣었던 소우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네. 사실 2000년대 가장 성공한 공포영화 시리즈가 소우 시리즈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영화가 굉장히 참신했었죠. 끔찍하기도 했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공포영화들이 더 곤혹스럽고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영화 끝난 순간부터 비로소 공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때마다 네. 생각이 나고 침대에 누우면 위에서 뭐가 내려올 것 같고. It's standing right behind you. 일상의 공포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더군다나 이 컨저링에서 보면은 그 초중반의 어떤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 특별한 어떤 악령을 직접적으로 노출한다기보다는 소리. 이 영화는 진짜 사운드로 굉장히 무섭게 만드는데 아니 네. 박수 소리가 이렇게 무서운 영화는 처음 봤어요. 서양의 경우에 이제 뭐 하이덴 클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눈에다가 이렇게 띠를 다 두릅니다. 그리고 이제 박수를 3번 칠 동안 그 사람이 박수를 치고 어디서 쳤는지를 이제 잡아내는 그런 구조의 숨바꼭질 놀이인데 네. 갑자기 딸은 저 밑에 있는데 옷장 안에서 이상하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너무 무서운데 오늘 왜 이렇게 무섭지? Clap. 갑자기 뭐 등골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제가 이 영화를 시사회가 아니고 일반 극장에서 봤거든요. 네. 박수 소리 때문에 관객들이 너무 무서워하는데 스크린에서 나는 박수 소리가 아니고 관객에서 객석에서 일부러 사람들이 박수를 두 번씩 치는 거예요. 이렇게. 공포 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관객이 저 장면을 보면서 와 저러다가 무서운 장면 나오는데 할 때 제대로 무서운 장면을 보여주는 거. 네. 아니면 무서운 장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갑자기 무서운 장면이 나오는 거. 이 컨저링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훌륭하죠. 네, 대표적으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진짜 무서운 장면이 이 영화의 제일 무서운 장면이 있습니다. 옷장과 관련된. 몽유병 증세가 있는 어린 딸이 있죠. 근데 이 딸이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이 나무 옷장에 이렇게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 앞에 밤에 이제 몽유병 증세를 걸어가서 머리를 계속 일정한 거기로 머리를 계속 박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소리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도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아니 왜 소리가 나지 하고 쳐다보는 순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나는 왜 봤는데도. 네. 봤는데. 네.
자, 이런 감독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장치들도 있습니다만 역시 이 영화에서 또 다른 볼거리, 또 다른 재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배우들의 연기인데 이 5명의 딸아이들이 보여주는 연기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연기들이 다 좋죠. 네. He lives here too, but he's always sad. 주연 배우 연기들도 좋고 아이들도 어디서 저런 애들을 골랐나 싶을 정도로 캐스팅이 굉장히 좋잖아요. 또 애들이 또 굉장히 사랑스럽기도 하죠. 네. 지켜주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었고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좋아서 이 사실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게 예를 들어서 이제 릴리 테일러 같은 사람. 네. 릴리 테일러는 원래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공포 영화에 나오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베라 파미가죠. 네.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그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의 경계선에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서 굉장히 탁월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요. 그렇다면 이 영화 컨저링 과연 단점은 없는지 그 점이 또 궁금하거든요. 단점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 이 영화는 진부합니다. 스토리가. 소위 귀신 들린 집 그 하위 장르에 속하는 영화들을 몇 편만 보신 분들이라면 스토리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전형적인 영화 중에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 이제 아미티빌 호러라는 영화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느 날 이사를 가면서 시작을 해요, 저택에. 그리고 들어갔는데 어린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존재가 갑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집에는 비밀 공간이 있어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제임스 완 감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이미 말하자면 수법들이 다 오픈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죠 말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더 무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에서 많은 관객들이 숨겨보고 있는데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대로 탔잖아요. 또 한 가지는 결말 부분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좀 허무하죠. 이 얘기가 결국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포영화 특유의 날카로운 돌출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좀 그게 좀 적은 느낌? 너무 매끈한 느낌 같은 게 있죠. 조금 늦은 계절에 도착한 한편의 공포영화 컨저링. 이 영화에 대한 별점과 한 줄 정리 만나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3개 반? 네. 그렇게 얘기해놓고 3개 반이야? 아니에요. 3개 반은 추천작이에요. 공포영화라서 무시했어? 아닙니다. 네. 재료를 다 공개하고도 기막힌 음식을 내놓는 요리사처럼. 뻔한 소재라도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작품. 네. 뭘 비슷해요? 소울메이트요. 돈일 거죠. 뭔 소리야.